자, 네, 고1 친구들 이제 이게 마지막 보강이고요. 네, 보강이 마지막이란 얘기입니다. 정규 수업은 아직 남았죠. 근데 네, 2016년 3월 고1 모의고사 우리 모의고사 이제 2개가 보강때 나가기로 원래 스케줄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두 번째 보강이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2015년 수업 들은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그거랑 똑같이 주제 한 문제, 어법 법은 한 문제니까 그거 한 문제랑 빈칸 2개, 순서 2개 이렇게 해가지고 6문제로 수업을 구성했고요. 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1부, 2부로 나눠서 올라갈 거예요. 1부, 2부로 아마 한 30분 분량 이렇게 해서 총 1시간 정도의 분량으로 수업이 올라가게 될 거고요. 마찬가지로 요거에 대해서도 이제 필기 내용과 그런 것들을 찍어서 보내시면 되고, 듣고 나서 질문사항 있는 것들, 그죠? 꼭 이게 이 지문을 수업해달라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간단하게 그 카톡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어도 질문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으니까 어쨌든 그렇게 피드백을 해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볼 문제는 이제 22번 문제인데, 뭐 그래 주제 찾는 문제죠. 간단한 문제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할게요. 이 주제 찾기 문제란 어떤 문제인가에 대해서, 이 주제, 아까 내가 뭐 했었지? 그 해설 강의 하다가 그 맥락 찾는 문제였는지 그 어긋나는 문장 찾는 문제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거야. 주제든 맥락이든 간에 이것을 구성하는 요소는 2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에 대한 글인가, 즉 소재가 있고 그 소재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렇게 2가지 측면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종합해 보면은 이 소재,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다. 뭐 예를 들어서 이 펜은 까만색 볼펜이다. 뭐 이런 식의 주제문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제를 찾든 맥락을 찾든 어쨌든 간에 이 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제를 찾아야 되고, 소재를 먼저 찾아야 되고, 무엇에 대한 글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의 평가를 내리고 있는지,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까지를 찾아주면 결과적으로 주제는 완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쉬운 문제일수록 이 견해가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끊기게 되겠죠. 긍정 혹은 부정. 뭐 예를 들어 요 펜은 좋다. 뭐 이런 식. 아니면은 뭐 이거 이 스테이플러는 나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문이 간단하게 형성이 되겠죠. 자, 봅시다. 읽어볼게요. 앞에서부터. Hydroelectric power is a clean and renewable power source라고 되어 있죠. 자, 봐봐. Hydroelectric power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밑에 수력발전이라고 나와 있죠. 수력발전 파워야. 그러니까 수력발전 힘이죠. 이 수력발전으로부터 나오는 이 파워 에너지가 is a and 등접 기준으로 형용사 2개 병렬 들어갔죠. 지금 깨끗하고 renewable, renew, 뭐 그죠? 가격도 안 쓰기로 했지만 단어는 갱신하다라는 뜻 하나 있고, 또 재생하다, 그러니까 재생시키다 라는 2가지 뜻으로 보통 쓰이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깨끗하고 클린하고 renewable, 재생 가능한 power source, 에너지의 source다. source는 이제 원천이란 뜻이죠. 그래서 근데 있잖아, 이게 수력발전 파워가 깨끗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다 라는 점에서 뭐를 보셔야 되냐면은 요 문장 자체의 소재가 하이드로일렉트릭 파워고 그것에 대한 평가는 플러스로 들어가고 있다는 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깨끗하고 재생 가능하다, 에너지가 깨끗하고 재생 가능하다라는 말이, 이 에너지는 좀 뭉뚱그려 얘기하자면 좋은 에너지란 말이구나 라고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버렸어? however로 꺾어버렸어. 그럼 이 뒤에는 안 읽어봐서 모르지만 아마도 하이드로일렉트릭 파워라는 소재에 대한 어떤 평가? 부정적인 평가가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야. 그러나 하이드로일렉트릭 파워가 클린하고 리뉴어블한데 그러나 there are a few things 몇 가지가 있다 about thems that are important to know라고 되어 있죠. 자 보세요. that 뒤에 주어 없지. 주격 관대니까 수식이죠. are important to know.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댐에 대한 몇 가지 사실들이 있다. 맞아? 그런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죠. 긍정으로 얘기하다가 however로 꺾었으면 아마도 얘가 얘기할,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중요한 몇 가지 점들, few things we have to know. 이게 아마도 긍정적인 얘기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정도의 마인드를 갖고 가시면 돼요. 이렇게 놓고 밑에서부터 두 문장을 한번 읽어볼 건데 여기서 한번 읽어볼게요. The worst if 자 봐봐. 맞죠? 자 봐봐. 댐 수력발전이죠. 이 수력발전 댐의 가장 나쁜 영향은 has been observed. 뭐 되어 왔다? observed. 관찰되어 왔다. on someone. 어디에서 관찰되어 왔어? 연어에서 관찰되어 왔는데 that 뒤에 마찬가지로 주어 없기 때문에 주격 관대고 수식이죠. That have to travel upstream to lay their eggs. 뭐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알을 낳기 위해서 upstream이면 이제 상류죠. 상류로 이동해야만 하는 연어들에서 댐에 가장 나쁜 영향이 관찰되었대. 자 봐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가 어쩌고저쩌고 가운데 무슨 얘기를 했겠지? 그 다음에 가장 나쁜 건 연어 관련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우리가 물론 읽지 않았지만 유추는 할 수 있어. 요 앞에 나왔던 것들도 아마도 어떤 내용일 거라는 거? 안 좋은 내용일 거라는 건 알 수 있어. 맞아? 자, 한번 읽어나 볼게요. If blocked by a dam. 댐에 의해서 blocked. 막히면 the salmon life cycle. 연어의 이 life cycle 알면 좋아. 생애 주기라는 뜻이에요. 이 생애 주기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어떻게 태어나가지고 얼마까지는 뭐 어떻게 살고 어떤 나이대에 뭐 알을 낳고 그래갖고 어떻게 해가지고 다시 뭐 하루로 내려가고 막 이런 이 한 연어의 삶에 있어서의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그 계획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이 이런 이 연어의 생애 주기가 cannot be completed. 뭐 될 수가 없다. 완성될 수가 없다. 물론 우린 연어가 아니지만 댐 때문에 연어가 자기의 생애 주기를 완수할 수가 없어. 부정이지. 이거 정리해 볼게. 소재는 뭐야? 소재는 연어 아니고요. 하이드로 일렉트릭 파워예요. 이 뒤에서는 거의 그냥 이 댐이라는 말로 그냥 다 썼어요. 그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거는 견해는 부정적인 견해로 찍었죠. 이거에 해당하는 거 하나밖에 없어. 답은 몇 번이야? 2번이야. 하이드로 일렉트릭 댐, 수력 발전 댐의 다크 사이드, 다크 사이드. 어떤 면? 어두운 면, 즉 부정적인 면. 소재와 견해를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 선택지는 2번 하나뿐이다. 맞아요? 요렇게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요 가운데 거 물론 읽지 않습니다. 그죠? 뭐 이걸 가운데 거를 읽어도 딱히 그죠? 답을 찾는데 더 이상 우리가 필요한 정보가 딱히 없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도 하고 이제 가운데 이제 뭐 해석이나 단어 이런 것들은 사실 굳이 이 강의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혼자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22번의 답은 2번인 걸로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중요한 건 주제 문제를 찾음에 있어서 S와 V, 소재와 견해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두 쪽을 모두 충족시켜줄 수 있는 선택지를 고르면 대체로 답이 하나로 결정이 된다 라는 거, 요거를 좀 마음에 새기고 다음에 우리가 어떤 모의고사라든지 모의고사가 아니어도 뭔가 주제나 맥락, 뭐 요지를 찾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을 때 요런 방식으로 글에 접근을 할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가 아마 어법이겠죠? 오케이. 아따, 뭐야 이거? 네, 지금 실시간으로 손을 베었네요. 네, 정말 따갑다. 좋아요. 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28번. 어법상 틀린 거 이제 답이 3번인데 우리 2015년 3월 모의고사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3번에 대해서는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간략하게 얘가 왜 답이 되는지 정도만 이제 간략하게 체크를 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지금 공간이 좀 필요해서 각도를 조금 잡았어요. 자, 볼게. 28번에 1번부터 볼게요. But if you do. 자, 봐봐. do. 아까 우리 해설 강의에서 찍었어요. do는 무슨 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 do는 타동사야. 맞죠? 그렇다면 do 뒤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이럴 때 뭐에 주의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제의 카테고리를 뭘로 잡으라 그랬어? 1번 카테고리는 대동사 카테고리예요. 대동사. 동사를 세 가지로 분류해. 비벌브, 조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 요렇게 나눠서 비동사는 비동사로 대신하고 조동사는 조동사로 대신하고 일반 동사는 do로 대신한다라는 거. 요 개념을 알고 접근을 해보자면 1번 같은 경우에 do 찍혀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야? 앞에 나와 있는 동사를 찾는 거야. 자, 이렇게 볼게요.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위에부터 읽어볼게. 이거 뭐 어법상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읽을게. 그냥 You may make some foolish spending choices. 바보 같은 소비 선택을 할지도 몰라. 하지만 만약에 너가 그렇게 한다면, 봐봐, 여기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즉 바보 같은 소비 선택을 한다면 The decision to do so is your own 이라고 되어 있죠. 그 선택은 네 거야. 그리고 You will learn from your mistakes. 너는 그 실수들로부터 뭐 하게 되겠지? 뭔가 배우게 되겠지. 실수했으니까 배우는 게 있겠지 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푸는 것 자체는 make의 대동사여서 do로 썼다, 일반 동사의 대동사여서 do로 썼다라고 깔끔하게 찍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긴 해요. 문제긴 한데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야. may, 이거랑은 대동사 아닙니까? 이거 대신한 동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if you may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야. 근데 이게 해석으로 따져놓고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게, 이 밑에 보면은 너가 그 결과 실수들로부터 배우게 되겠지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 말은 뭘 전제하지? 너가 실수를 했다는 걸 전제하지. 맞아요? 실수로부터 배우게 되겠지라는 말에는 너가 실수를 했다는 게 전제되어 있잖아. 기본으로 깔려 있잖아. 그러려면 너가 바보 같은 실수를 할지 말지 모른다면이 아니라 한다면이 돼야 되겠지. do는 확실히 make를 대신하고 있는 동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do에 문제가 전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2번 occurs 있는데, 이 문제 간단하게 찍고 넘어가자면은 trial and error 이거 그냥 시행착오라는 단어로 하나로 기억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막 실수하고 막 하는 거죠. 어쨌든 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이 부분 어법적으로 날아가게 되는 거, 제 수업을 들어본 사람들이라면 다 알 거예요. 어법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는 그 외의 부분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버린다. 이렇게 찍어놓고 났을 때
much of learning도 마찬가지 이유로 날아가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much가 주어. 그럼 이 문장에서 얘는 반드시 동사여야 하고 much라는 애는 셀 수가 없는 애니까 셀 수 없는 애니까 당연히 단수 취급해서 s 붙는 거에도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그죠? 다음 4번, 5번 먼저 보고 3번에 대한 설명을 할게요. 자, 오케이. 4번 보시면은 How to manage your money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이걸 묶어서 뭐라고 쓰는 게 핵심이야? 간접 의문문이라고 쓰는 게 핵심이야. 오케이?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 역시 간접 의문문의 종류라는 거 알고 있죠? 근데 간접 의문문의 품사는 뭐예요? 명사예요. 그지? 이 문제의 핵심은 뭐야? 이 명사가 과연 필요한가? 명사는 어떨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할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죠? 필요할 때만 쓸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 명사를 필요로 하는 애가 있나만 찾으면 끝나는 문제인데 이 앞을 보면 no. 타동사. 뭐가 필요해? 목적어가 필요하지? 끝난 거야. 맞아?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가 명사인 걸 찍어놓고 나서 이게 to manage라면 얘의 품사는 명사인데 앞을 봤더니 명사를 필요로 하는 애가 있어. 그러니까 문제 없다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다음 이제 5번 볼 건데요. 5번에 간략하게 써볼게요. is taught라고 되어 있죠? 얘는 동사죠. 얘는 보어인데 그 중에서도 분사죠. 분사니까 능동과 수동이 있죠. 오케이? 볼게요. 요거 두 개를 모두 다 체크해 줘야 돼요. 이게 동사일 때는 또 뭐랑 뭐를 체크해 줘야 되니까 시제와 수를 체크해 줘야 되니까 시제, 수, 그리고 능수동 태까지 모두 봐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자, not everything이 물론 주어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 뒤에 at school 이거 위랑 마찬가지 이유로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이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봤을 때 여기에 필요한 건 분명히 뭐가 있다. 동사가 있다. 맞아요? 그럼 여기 is부터 해명을 해보면 시제 이 앞에 보시면 전부 다 현재로 찍혀있는 거 볼 수 있고 수, everything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그래서 is 온 거에 문제가 없다. 그죠? 그 다음 taught 뒤에 보시면 전치사 플러스 목적어를 우리가 날렸잖아? 그러니까 이 뒤에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적어가 없다 함은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죠. 그러니까 be 플러스 pp로 찍혀있는 거에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3번에 대한 해명을 하고 끝을 내겠습니다. 자, 볼게요. 3번 문장. It is better what you make your mistakes early on rather than later in life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볼게요. 이 what 같은 문제에 그죠? 그러니까 약간 관계사 내지는 접속사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는 여기를 무조건 비원어라고 얘기를 했어요. what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없다고 생각해. 없다고 생각하고 조건을 설정하는 거죠. 앞을 보고 첫 번째 조건을 만들고 뒤를 보고 두 번째 조건을 만들려고 얘기를 했어요. 자, 봅시다. 앞에부터 볼게요. It is better. 주어, 동사, 보어. 맞아요? 사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더 이상의 명사가 필요하지 않은 구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일단 여기다 이렇게 써놓을게요. 명사 필요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을 볼 건데 You make your mistakes early on rather than later in life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묶어. early on부터 life까지를 묶어서 뭐라고 쓰냐면은 부사라고 쓰세요. 일찍, 나중에 이런 거 전부 다 부사죠. 그치? 명사가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부사는 어법상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버리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를 봤을 때 너가 make your mistakes 뭐를 해? 너의 실수를 해. S, V, O 뒷문장 어때? 완전하지? 그치? 그러면은 뒷문장이 완전한데 명사는 필요 없다? 여기에서 도출되는 결론은 관계부사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근데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지만 이 관계부사의 역할은 뭐예요? 선행사 수식이죠. 선행사 수식. 그치? 근데 봐봐. 앞에 뭐가 없어요. 이거 지금 better 명사 아니죠. 그래서 선행사가 없죠. 즉 여기에 들어갈 건 관계부사가 아니야. 관계부사가 아니면 접속사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생각해 보면 돼요. 여기에 it이 진짜 주어가 아니라 가주어다. 가주어다. 그래서 뭐가 더 낫다는 거야? better, 비교급이지. 그리고 이 밑에를 보니 than이 있지. 이어봐봐. 나중보다는 미리 너가 실수를 하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러면은 요 3번부터 시작되는 이 문장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진주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진주어. 그러면은 이 뒤에 그러니까 앞에를 봤을 때 명사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더라도 얘가 가주어니까 뒤에 진주어가 필요하니까 품사상 명사가 필요한 게 맞네요. 그죠? 명사가 필요한 게 맞아. 그러면은 접속사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3번에 what이 아니라 that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맞게 고쳐주게 되는 그런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조금 그죠? 약간 왔다 갔다 하면서 설명을 한 것 같은 느낌인데 어쨌든 결과적으로 앞과 뒤의 문장을 보고 조건을 형성하는데 그 조건을 형성해 봤을 때 뒷문장 완전하니까 관계 대명사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앞문장에서도 사실 명사가 필요 없었어서 어법상으로만 보자면 봤는데 그렇다고 관계부사라고 하자니 선행사는 없고 그랬더니 it이 가주어고 뒤가 진주어라는 거를 캐치해서 거기 what 사이를 that으로 바꿔주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답은 28번에 3번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쵸? 이거 문제를 제가 설명을 한 거에 대해서도 질문을 다시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해설 강의를 좀 더 디테일하게 찍어 올릴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질문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어쨌든 28번은 그래서 답이 3번으로 찍히게 되는 문제다 라는 점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잘 보이나요? 자, 31번 빈칸 문제. 그죠? 이제 다시 빈칸 문제로 또 돌아왔는데 빈칸 문제 우리 2015년 3월 모의고사 수업을 들었다는 전제하에 바로 들어갑니다. 빈칸 문제는 뭐부터 읽어라? 빈칸 문장부터 읽어라. 근데 이 빈칸 문장부터 읽는 게 그냥 그 순서만 빈칸 문장부터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산이에요. 우리가 빈칸 문장부터 읽는 데에는 아주 스페시픽한 의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목적이 있어요. 오케이? 우리가 빈칸 문장부터 읽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목적은 뭐에 있냐면 이거에 있어요. 타겟팅에 있습니다. 타겟팅. 오케이? 이 타겟팅이라 함은 결과적으로 목적을 설정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빈칸을 찾는 게 우리가 이 문제를 읽는 목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빈칸이 들어가 있는 문장을 먼저 읽고 무엇을 찾아야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이 전체 글을 읽어갈지를 글을 처음부터 들어가기 전에 빈칸 문장을 먼저 읽고 설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보여드릴게요. 봐봐. 데비는 누군지 몰라요? 데비, 그 캐리비안의 세종인가 데비 선장 있지 않아요? 어쨌든 그 사람은 아니겠죠? 좋아요. 데비는 was able to acquire, 뭐 할 수 있었다? 획득할 수 있었다. 이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었다. 우리가 이 글로부터 이미 알고 있는 게 있어. 요걸 읽고 이 글에는 무조건 누가 나와? 데비가 나와. 그리고 이 데비는 뭘 받아? 특별 대우를 받아. 까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새롭지 않게 넘어가면 되는 문제인 거지. 데비는 이러한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었는데 for one very important reason. 이 매우 중요한 이유 때문에 특별 대접을 받았어요. 맞아? She was a 빈칸 customer to that one airline이라고 되어 있죠. 그녀는, 성별까지 나왔네요. 그녀는 빈칸한 고객이었다. 그 항공사에. 맞아? 맞아? 자, 우리는 얘를 두 가지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거야. 두 가지로. 첫 번째, 특별 대우의 이유. 요거를 찾는다라는 관점으로 들어가도 상관이 없고, 두 번째, 그 항공사에게 어떤 고객인지. 그죠? 이 두 방식 중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본인에게 쉽든지 그거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 둘 중에 하나만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답을 고를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1, 2, 3, 4, 5번 선택지를 모르는 단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지의 설명을 먼저 좀 할게요. 자, courageous 용기 있는 이런 뜻이죠. complaining 뭐 약간 불평하는. dangerous 모르면 그냥 유튜브 끄고 단어 외우세요. 다음 temporary는 일시적인 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loyal이라는 단어가 오히려 좀 어렵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loyal은 충성스러운 이라는 뜻이에요. 충성스러운. 근데 요 말이 이제 이런 맥락에서 로열이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게 좀 뭔 소린가 의아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먼저 개념을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우리가 충성스러운 고객이 있다. 그 브랜드, 어떤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라는 얘기를 할 때 이 충성도가 높다라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은 그 브랜드의 제품만 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내가 나이키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고객이야. 나이키라는 브랜드에 대해서 굉장히 로열한 고객이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나는 뭔가 어떤 운동 관련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의류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살 때 다른 브랜드보다는 나이키의 제품을 많이 산다 라고 할 때 충성도가 높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오케이? 요 정도의 개념은 좀 이해를 하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Recently on a flight to Asia, I met Debbie 라고 되어 있죠. 자, 봐봐라. 우리가 빈칸 문장을 먼저 읽은 거의 효과가 이런 거예요. 나는 최근에 뭐 탔어? On a flight to Asia. 아시아로 가는 비행을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얘가 비행을 했으리라는 걸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어. 왜? 이 뒤에 airline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냥 역시 이러고 넘어가면 돼. 오케이? 아시아로 가는 비행 중에 나는 데비라는 친구 당연히 만났지. 안 만났다면 데비는 나오지 않았을 거야. 그죠? 근데 이 뒤를 봐봐. Who was warmly greeted by all of the flight attendants 라고 되어 있어. who 뒤에 주어 없으니까 주격 관대고 당연히 수식이죠.
데비라는 친구를 만났는데 이 데비라는 친구는 warmly greeted by all of the flight attendant. flight attendant라고 하면은 뭐 flight crew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승무원이죠. 승무원. 그러면 모든 승무원들로부터 따뜻하게 greet, 인사를 받아. 뭔가 이렇게 환영을 받아. 그리고 was even welcomed. 심지어는 또 환영을 받는데 aboard the plane by the pilot. 우리 여객선에서 그냥 여행하는 그 비행기에서 파일럿이면 기장이라고 하죠. 기장. 그죠? 그 비행기에 약간 대장 같은 느낌 아니야? 쉽게 생각하면은. 그 대장까지도 발벗고 나와가지고 얘를 환영을 해줬다는 거야. 그치? 모든 고객에게 그러지는 않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하나하나 greet가 뭐고 막 aboard가 무슨 뜻이고 이런 것들을 볼 필요가 없어. 대충 이거 환영한다라는 내용인 걸 잡았으면 여기다가 괄호치고 뭐라고 적으면 돼? 그냥 특별대우라고 하면 돼. 특별대우. 이거 한 문장 요약하면 물론 이것도 한 문장인데 한 문장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나는 비행기 타다가 데비라는 애를 만났고 그 데비라는 애는 뭘 받았다? 특별대우를 받았다. 이러면 끝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우린 이미 빈칸 문장을 보면서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 데비라는 애가 나올 것도 알고 있었고 걔가 특별 대우를 받을 거라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돼. 요 문장을 독해하는데 5초 이상의 시간? 10초 이상의 시간? 쓰면 안 돼요. 그냥 역시 하고 넘어가면 돼요. 오케이? 그냥 쭉 보고 그냥 넘어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amazed at all the attention being paid to her 라고 되어 있죠. 그녀에게 주어지는 모든 attention, 주의, 내지는 관심 뭐 이런 거죠. 이것들 때문에 내가 amazed, 이것도 아까 했던 단어네. 놀랐어. 그래갖고 I asked, 나 물어봤다. 여기다가 이렇게 적고 뭐라고 적을 거야? 명사절이라고 적을 거야. 명사절, 명사절. 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if절의 품사는 명사 아니면 부사다. 맞아요? 근데 if는 접속사니까 어떤 경우든 절이 나오는데 부사일 경우 만약이란 뜻. 맞아? 명사일 경우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 그래서 뭐랑 똑같다? whether랑 똑같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죠. 이제 쉬운 거죠, 이거는. 자, 볼게요. 여기서 내가 이거를 명사절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뭐가 없었기 때문에, ask에 목적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니까 명사절이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자, 봅시다. 나는 물어봤다. If she worked with the airline, 그 항공사랑 일을 했던 사람인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항공사의 직원인데 뭐 이제 은퇴를 했으면 아무래도 이제 어떤 그 회사의 약간 가족 같은 느낌이니까 좀 더 특별 대우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혹시 그래서 이런 건가? 라고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었어. 맞지? 그 말은 빈칸에 들어갈 말은 얘가 그 사람이랑 그 항공사랑 같이 일을 했었어서가 아니라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She deserved the attention. deserve. 알아야 되는 필수 단어죠. 뭐뭐 할 자격이 있다. 뭐뭐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She deserved the attention. 그러한 관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다. 왜냐면 여기 for. 이건 좀 알아라. for가 우리 보통 전치사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접속사로도 쓰여요. 그리고 접속사일 땐 거의 100% because라는 의미예요. 얘가 그 사람들이랑 같이 일했던 건 아니지만 얘는 그 관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었어. 그지? 왜 그런 거야? 뭐이기 때문에 this flight. 이 비행이 마크하기 때문이야. 우리 마킹한다라는 말 하죠. 마킹한다. 마킹한다라는 게 뭐야? OMR 카드 체크하는 거 마킹하는 거죠. 마크는 동사로 표시하다라는 뜻이에요. 표시하다. 이 비행이 뭐를 표시해? 뭐를 the milestone. 여기 밑에 좀 지워졌는데
획기적인 사건이라고 되어 있죠. 획기적인 사건을 표시하는 비행이었기 때문이야. Over her flying, 그녀의 비행인데 over 4 million miles with the same airline, 이 똑같은 항공사랑 400만 마일을 여행한 획기적인 사건을 표시하는 비행. 그러니까 이번 비행으로 400만 마일을 찍었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이 한 똑같은 항공사와 함께. 맞아요? 밖에서 누가 노래를 부르는데 지금 이게 새벽 5시거든요? 제정신인가? 어쨌든 오케이. 당장 나가서 잡고 싶네요. 어쨌든 봅시다. 자, 마음을 추스리고. 갑자기 약간 빡쳤는데, 자, 같은 항공사와 400만 마일 이상을 비행한 획기적인 사건을 기록하는 플라이트, 비행이었다라는 이유로 그녀는 이 주의를, 이 관심을 받을 자격이 있었어. 자, 봐봐. 다시 나왔어. 이 노란 종이. 봐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빈칸은요. 이 빈칸은 결국 뭐였어? 데비가 특별 대우 받은 이유를 찾고 있어. 데비가 특별 대우 받은 이유를 찾고 있어. 근데 우리 방금 읽었던 문장이 뭐예요? 데비 deserved, 특별 대우. 데비는 특별 대우 받을 자격이 있어. for 어쩌고. with one airline, 한 항공사와 함께 400만 마일을 기록했다는 이유로. 무슨 관계? 인과관계죠.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야? 이 데비라는 사람이 한 항공사와 함께 400만 마일을 여행했구나. 아주 많은 거지. 그죠? 진짜 굉장히 많은 양인데, 굉장히 많은 양을 한 항공사와 함께 비행했다라는 것을 하나의 형용사로 어떻게 요약할 수 있을까?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야, 사실은. 오케이? 이 뒤를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그 뒤를 보면은 The airline CEO personally called her. 에어라인, 이 항공사의 CEO가 개인적으로 그녀에게 연락을 했어. 뭐 하려고? To thank her for using their service for a long time. 오랫동안 그들의 서비스를 사용해 준 것에 대해서 그녀에게 감사하려고. 그리고 뭐 럭셔리 기프트도 받았대요. 뭔가 럭셔리한, 뭔가 되게 좋은 선물 같은 것도 받았대요. 근데 이거 다 그냥 뭐야? 특별 대우지. 특별 대우. 그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만한 점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요 부분. For using their service for a long time. 요 부분 정도 별표 하나 쳐놓고, 그쵸? 그리고 for this 어쩌고부터 airline까지의 요 문장에다가 별표 하나 쳐놓고, 요거 두 개 그걸로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결과적으로는. 그쵸? 이 외에 나온 정보들은 이미 우리가 빈칸 문장을 읽을 때 다 알았던 정보들. 데비라는 사람이 나오고, 이 사람은 항공사로부터 뭘 받았다? 특별 대우를 받았다. 오케이? 맞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별표 친 요 두 문장을 제외하고서는 다 그냥 그 내용이야. 데비가 특별 대우 받은 얘기.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데비가 특별 대우 받은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두 가지죠, 똑같은. 하나는 얘가 400만 마일을 날았다. 한 항공사와 함께. 두 번째는 오랫동안 그들의 서비스를 사용했다.
같은 얘기죠. 이거를 한 단어로 축약할 수만 있으면 되는 문제인데 그게 왜 로열인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시작하기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충성스러운 고객이었기 때문에. 충성도가 높은 고객, 많이 사용하는 고객. 오케이? 요 정도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수업을 아침에 들을 학생들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1부 수업이었고요. 이제 2부 수업은 또 이제 다른 영상, 이제 2부 영상으로, 별개의 영상으로 업로드가 되게 될 건데, 그 영상을 제가 지금 당장 올리지는 않을 거여가지고, 한 내일 점심때쯤 올라갈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몇 시간 뒤네요. 어쨌든 점심때쯤 올라가게 될 거라서, 어쨌든 뭐, 시간차가 있더라도, 혹시나 일부를 먼저 들은 학생이 있다면, 참을성 있게 잠시 그냥 오버워치 하세요. 어쨌든 잠시 기다리시고, 어쨌든 우리는 뭐 아까 그 주제 문제 하나, 어법 하나, 빈칸 하나, 이제 남은 문제는 빈칸 하나랑 순서 2개 2부에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